네. 이번에 같이 볼 단어는 문학의 감상과 비평 단원입니다. 감상과 비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죠. 비평은 언제나 감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나타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뒤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설정이 달라졌을 때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자연스럽게 비평하는 활동으로 연결되냐면, 이러한 감상을 기반으로, 왜 이것이 좋기도 하고, 또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법이라든가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며 바라보는 것이 비평 활동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작품은 노찬성과 에반이라고 하는 김혜란 작가의 소설입니다. 자, 작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 찬성. 어, 노찬성과 에반 전반적으로 이렇게 긴 소설이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봤는데 이게 길지 않은 내용이고 어머니에 대한 내용인 찬성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일찍부터 아버지, 할머니, 찬성이 이렇게 셋이 살았고요. 시작이 노찬성 어린이의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갓길에서 이동하다가 사고로 죽었고, 그 내용이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찬성에게도 몇 가지 들렸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 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리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이 유기견을 찬성이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죠. 근데 그때도 이미 좀 노견이었어요. 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많이 더 늙게 됐고요. 그리고 에바는 그 이거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뭐 터닝 메카드인가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따서 이름을 에반이라고 지었는데 에반은 그 나이가 실제로 되게 노견이고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성장, 노찬성으로 보이는 노찬성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인간의 성장 과정, 그리고 찬성이가 그 에반을 돌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에반이랑 강아지를 결국은 이제 너무 아프고 괴로워하니까 동물병원을 가보았는데 이제 안락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안락사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격상. 사실적, 현실적, 반성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적, 현실적. 이게 이제 당대의 세태나 상황들을 꽤 어, 연관성 있게 잘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인 노찬성의 삶인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 에반이라고 하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생명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반성적이라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초점은 주로 이제 주인공, 대부분 마찬가지죠. 주인공의 이야기와 갈등을 다루다 보니까 주인공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놓을 수밖에 없죠. 자,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살짝씩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노찬성입니다. 어느 날 버려져 있는 늙은 개를 데려와서 에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우게 됩니다. 에반의 안락사를 결심하고 전단지를 돌려서 굉장히 이제 뭐 한 장당 2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11만 4천 원이라는 돈을 모았고 안락사 하는데 드는 돈이 이제 병원 가보니까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된 거죠. 자,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안락사를 하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참사랑 동물병원 두 번째. 그러니까 2회차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이고요. 음, 보면 뭐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감한 인상, 따뜻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뭐 살인 찌르기 집중 예방 기관이라든가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인쇄물을 보면서 어떤 안정과 신뢰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참 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안정과 신뢰를 느낀 거죠. 자, 에반에게 다 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를 결심했는데 눈을 마주보고 너무 불쌍하면 안락사는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던 거죠. 자, 유리문을 밀었는데 오히려 튕겨 나왔어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이죠.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상중, 주말까지 쉽니다. 상중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이 어린기, 이 노찬성은 어린 나이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이것이 죽음과 관련된 말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늘 그러면, 정말, not today. 오늘은 에반과 이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묘한 안도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성숙한 주인공을 중심에 내세우면서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그 과정, 내적인 성장 과정을 더 잘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상가 주위를 배회하다가 놀이터로 갑니다. 전단지 돌리는 이 알바 때문에 전단지 알바를 했던 그 공간이고요. 잠시 쉬면서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아침부터 온종일 긴장했다. 왜 긴장했겠어요? 안락사를 오늘 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게 된 거죠. 아이스박스 에반이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몇몇 사내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걔네들이 뭘 들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참고로 이찬성이는 이 노찬성 이 학생은 이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아직. 자, 찬성이 위축된 얼굴로 같은 또래인데 자기는 없으니까 블루칸 바지 주머니 여기에는 어 뭐가 있냐?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이제 휴게소 소장님이 할머니한테 자기가 쓰고 기계 변경하느라 남는 거 하나를 줬어요. 끝에 약간 그 조금 깨진 흔적이 있기는 한데 쓸만하니까 이거 쓸 때 있으면 쓰라고 할머니한테 줬거든. 찬성은 진열장 안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경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 찬성이가 이 스마트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선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이것 봐, 에반. 정말 멋있다. 에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에반은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병도 병이고 나이도 너무 많고요. 살짝 모서리에 살짝 금이 간 액정이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그건 바로 에반을 안락사 시키고도 남을 돈이 있더라. 그러고도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14,000원 정도는 남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버스는 도착했지만 버스보다 더 어디로 갔다? 휴대전화 대리점 유리문을 열어줬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유심칩만 꽂으면은 휴대전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 가격만 좀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뭐 하고 있다?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놓고 원래 안락사 때문에 이게 찬성이도 미성년자니까 안락사를 시킬 때 필요할까 해서 할머니 신분증을 가져온 거예요. 만 14세 미만이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할머니 신분증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그걸로 대체한 거죠. 이때의 상황 보면 아이스박스 안에 에반이 들어있는데 아이스박스를 밖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생명인데 지금 휴대전화 생각에 지금 밖에다 잠시 방치한 거. 자, 15,000원을 꺼내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아까 14,000원이 지금 오버된 돈인데 더 갖고 있는 돈인데 15,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1,000원이 비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하루에 2,000원씩 용돈을 받으니까 그건 하루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자, 에반의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찬성이 등 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배경의 설명이기도 한데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는 에반의 모습과 냉장 트럭, 냉장 트럭, 또 이제 식료품이나 상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놓는 사실 어찌 보면 냉장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대상이면서 또 죽음을 암시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에바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괴로웠던 이야기. 근데 찬성은 이러한 변화에도 휴대전화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에반 하면서 쓰다듬고 있지만 휴대전화에 온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할머니의 얘기죠. 전화요금 많이 나오면 다 네 용돈에서 깔 거야. 라고 했는데, 참고로 할머니가 열심히 이제, 어, 찬성이를 부양하고 키우고 있지만, 소설 전체로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근데 또, 현실이란 게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들은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손자를 키워주거나 뭐 이런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손으로 이제 개 그림자 만드는데 아빠 얘기가 또 잠깐 나오네요. 찬성에게 아빠는 굉장히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깊은 상실감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죠. 에바는 너무 쇠약해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잔치국수를 이제 먹는데 할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먹는 거니까 돈이 이제 추가로 안 들잖아요. 보통은 점심 다른 거 사 먹는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먹고 돈 달라고 따로 필요 얘기도 안 했죠. 됐어. 왜냐하면 용돈 2,000원을 받았으니까 아까 1,000원 마이너스 난 거는 이제 채울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사실을 할머니에겐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할머니의 모습 보면 또 하얀 파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애쓰고 열심히 살고 있고 찬성이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또 맞는 이야기죠. 그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찬성은 식기 반납함에 쟁반을 갖다 놓고 벤치로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아,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봐주길 좀 바랬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단 모두 다 스마트폰이 있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특이하고 신기한 광경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좋아하는 그 터닝 메카든가 하는 걸 좀 봤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번호를 아는 사람도, 이번에 개통한 찬성의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다. 네, 또 선생님과 통화해서 친구들의 전화를 물어보는 것도 내키지 않고 이걸 통해서도 선생님과의 통화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학교 생활과는 좀 거리도 있고 선생님과의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빠가 또 나왔네요. 아빠의 빈자리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를 완전히 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잊고 있다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수시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예, 안도를 느꼈습니다. 왜? 안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으면 또 안락사를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안락사 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안도를 느끼게 된 거죠. 야, 일어서는데 휴대전화가 떨어졌어. 야, 지금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이 휴대전화 혹시나 지금 파손되진 않았을까 확인해 봤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실금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또 이제 망가지고 할까 봐 아예 액정 나가버리면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형편으로 보건대 유심칩을 살 때도 고민한 걸 보면 그렇죠? 뭐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져서 그걸 수리를 한다거나 폰을 바꾼다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지. 손끝에 유리가루 입자가 묻어나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음, 망가지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여야겠다. 잠깐,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죠. 이렇게 저렇게 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흘 정도 쓸 돈, 이제 용돈으로 받아서 메워야 될 정도의 돈을 쓰게 된 거죠. 이 정도의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반, 조금 기다려주지 않을까? 9만 5천 원이니까 이제 3일 정도는 내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놔야 10만 원 넘는 돈으로 바뀌게 되겠죠. 에바는 근데 너무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고요. 할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기 동조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꾸만 이제 버리고 싶어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많은 공이 들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아, 때는 형이 꼭 여기 참 안타깝죠. 안락사 시켜줄게 그 줄임말이잖아. 그런데 그건 너무 또 한편으로는 잔인한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에반 앞에서 이 얘기를 다 하진 못합니다. 이틀이 지났고요. 갑자기 에반이 좀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음. 근데 예전에 건강할 때의 모습과는 또 달라서 걱정도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이제 원래대로 건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이제 유아적인 발상이죠. 잠깐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암이라고 하는 온몸이 지금 종양으로 가득한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조금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처럼 출렁거렸다. 음, 컵에 담긴 물. 저는 이 표현도 되게 좋았는데요. 일단 여기에 해설은 요동치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왜 희망이 컵에 담긴 물 마냥 출렁거렸다? 컵에 담긴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 되게 당연하기도 한데, 출렁거려도 그 양이 변하지 않는 컵에 담긴 물은 아니 이거 출렁거리는 건 바닷속에 바다의 파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죠. 출렁거려서 일시적으로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밑으로 내려올 때는 또 어때요? 깊이 내려오게 되지. 말하자면 이 기대, 희망은 오히려 그것이 현실과 마주했을 때 더 큰 실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
해설이나 이런 데는 따로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힘없이 조금 늘어져 있는 맥반이 있고요. 뒷부분 줄거리. 결국 이런저런 물건들을 또 사게 되면서 실제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막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장당 20원씩 하는 전단지 알바를 했거든. 근데 몇만 원을 또 모으려면 이 전단지를 또 한참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자신은 사실은 좀 없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냥 용돈을 모으자니 너무 많은 돈이라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에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반을 찾아서 휴게소에 근처로 돌아다니다가 직원들의 말을 엿들어요. 어떤 개가 마치 일부러 뛰어든 것처럼 튀어들어서 죽었다. 음. 사실 이 얘기를 듣는 걸로 끝나진 않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자루를 봐. 자루를 보니까 막 점점 그 자루 밑에는 피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배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반일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끝끝내 확인하진 못하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요게 에반이라는 노견을 유기견으로서 데리고 오고 또 사실 할머니한테는 내가 키울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키울 거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어린아이답게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 소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얘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뭐 따뜻한 사랑으로 한 생명을 완전히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갈등과 고민, 괴로워하는 에반을 위해서 어, 안락사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도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성장 소설로 분류합니다. 네. 뭐 뒤에 있는 학습 활동들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엔 이 뒤에 있는 작품과 함께 또 한번 쓰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복습 꼭 해서 네. 복습 퀴즈에서 정확한 어,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